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상 그리고 위상 공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위상 수학이 결코 쉽지 않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우리가 위상 공간을 공부하기 전에 이 위상 공간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자세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꼼꼼하게 다 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빠짐없이 다 듣고 이 부분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위상 공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급한 마음에 앞부분 강의를 다 건너뛰고 바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강의를 차근차근 1강부터 들어오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태어나서 처음 위상을 한 번도 위상 공간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꼼꼼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위상 공간에 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위상 공간에 관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심화된 내용까지, 그래서 모든 정의 증명 원리들을 꼼꼼하게 증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같은 데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또 충분한 문제풀이도 겸해서 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위상 공간에 관한 이 정의가 데피니션 50부터 나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 위상 공간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상당한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또 계속의 수학을 공부할 분들에게 필요한 위상 수학의 내용까지,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그래서 뭐 임용 시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또 커버하고 여력이 남을 만큼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위상이 뭔지 또 위상 공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정의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X가, 임의의 집합 X가 있는데, 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T. 자, 그러면 요 T는 집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 T는 일종의 집합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집합족 T는 X의 부분 집합들을 적당히 모아놓은 집합족이랍니다. 물론 요 T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때는 집합 X의 뭐가 된다? 멱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놈이 멱집합일 수도 있고 꼭 이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적당히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멱집합도 그 중에 하나겠죠. 다 모아놓은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꼭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적당히 몇 개 모아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족 T가 요 아래에 소개되어 있는 이 1번, 2번, 3번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에 우리는 요 집합족 T를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족이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은 X의 부분 집합족, 그쵸? 부분 집합족인데 요 부분 집합족이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X의 부분 집합들을 적당히 가져와서 집합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첫째는 뭔가? 딱 보니까 자, X라고 하는 것은 X의 자신도 X의 부분 집합이 맞죠. 공집합도 당연히 X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집합족 T 안에는 요놈이 T를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불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T 안에는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X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는 공집합,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일단 요 두 개는 무조건 가지고
그죠? 요 T 속에 원소로서 요 X하고 공집합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뭐다? 자기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무조건 요 집합 쪽 T의 원소로서 들어 있어야 된다. 즉 X와 공집합은 요 T에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의의 GI, 즉 T의 집합 쪽 T의 임의의 원소 GI에 대해서 요 GI들의 합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집합 쪽 T에 들어있는 이 집 원소로 주어진 요 X의 부분 집합들인 요 GI를 요 집합 쪽 T에 들어있는 이 집합인 GI들을 그쵸, 두 개를 가져오든 세 개를 가져오든 네 개를 뽑아오든 간에 그놈들의 합집합을 냈을 때도 그 합집합 역시도 T의 뭐가 된다? 원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임의의 GI T 해놓고 여기 1부터 N까지라고 표시된다는 것은 요 유한계라는 거죠. 이제 요 집합 쪽 T의 원소인 요 집합 GI들을 유한계를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뭐다? 교집합을 낸 거죠. 유한계의 교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놈은 임의계의 원소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유한계로 항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2번은 임의계의 원소를 가져와서 합집합을 낸 것이 T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유한계의 유한계의 원소를 가져와서 그놈들의 교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자,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요 말이 결국 요 집합 쪽 T의 원소 중에 어느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놈의 교집합이 T의 원소가 된다는 말하고 이 말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원소들을 집합 쪽 T의 원소들을 가져와서 합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되고 교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조건과 요 1번 조건, 요 세 개를 다 만족하게 이 집합 쪽 T를 만들었을 때에 이 집합 쪽 T를 X상의 한 뭐다? 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